부동산 투자 파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투자 파트는 기본적으로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일단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투자에 있어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융을 보고 마지막에 개발을 본다잖아요. 투자라는 데 있어가지고 처음에 손익을 따지는데 수익을 보는데 수익이랑 위험이랑 항상 따라다니구나. 그리고 부동산 특성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고려 할인법을 해줘야 되고 할인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을 때 육개수란 걸 써내구나. 근데 할인법 말고 난 좀 직관적이고 딴 거 보네. 비할인법, 비율분석법을 쓰구나. 그리고 이제 금융에 있어가지고 이해를 하는데 내가 돈을 이것저것 가지고 뻥튀기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 그리고 은행 기준에 있어가지고 위험과 수익이 뭔지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고, 이제 금융에 있어가지고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데 그 방식이 대출 규제 방식으로 통해가지고 원리금, 원금 상환을 하구나. 그 마지막으로 이 부동산 관련된 회사들, PF, 리츠, 주택연금 이런 걸 좀 알아보면 되겠구나. 개발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뭐 하는 데 했지? 그림을 그린다 했지. 그림을 그리는 건 뭐라 했었어? 분석을 했어, 분석. 분석을 했는데 분석을 해가지고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누가 만들 거야? 내가 만들까? 네가 만들까? 국가가 만들까? 그 방식을 해서 보고 마지막으로 이걸 갖다가 팔고 그리고 마지막에 관리에 대해서 보겠네. 그래서 처음부터 수익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수익은 처음에 기대 수익, 그냥 수익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수익률이라는 건 먼저 봐야 돼요. 이건 처음에 기본 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딱 이 개념을 좀 알려줄게. 내가 전체적으로 투자한 돈 분에 내가 먹을 수 있는 돈을 수익률이라고 해요. 수익률. 근데 내가 전체적으로 투자한 거에서는 내 돈도 있을 수 있고, 보통 부동산 같은 거 살 때 어때요? 영끌, 대출을 하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어떻게든 빌려오잖아요. 남의 돈도 있다고, 남의 돈. 그럼 남의 돈 말고 순수하게 내가 돈을 넣은 것 분에 내가 순수하게 먹은 돈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지분 수익률이라고 해요. 지분 수익률. 그럼 수익률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구나. 근데 그랬을 때 언제 내가 투자를 할까 말까 하지? 그때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랑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 써요. 자, 이때 쉽게 가려면 기대 수익률은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인데 요구 수익률은 은행이 요구하는 수익률인 거예요. 은행이.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리니까. 그래서 어때?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크면 당연히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그러면 돈을 그만큼 더 버니까. 내가 10%를 먹을 거를 기대를 했는데 은행에서 5%를 달라고 해. 무조건 돈을 빌려야지. 무조건 돈을 빌려가지고 은행한테 5% 주고 나머지도 5%를 내가 더 먹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남의 돈을 이용해가지고 내 수익률을 부산시키는 걸 뭐라고 한다? 레버리지라고 해요. 레버리지. 근데 이거는 좋은 식으로 레버리가 나왔지, 이거를 정의 레버리지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네? 내가 수익률 먹을 게 한 5%인데 은행에서는 10% 달래. 그럴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은행한테 다 갖다 주고 나는 더 손해를 보지. 그거를 부의 레버리지, 마이너스 레버리지라고 해요. 자, 아무튼 수익에 있어가지고 수익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건데, 그 내 기대 수익률과 은행에서 요구하는 수익률로 그냥 투자의 판단을 기준하구나. 그래서 그게 높아지면 레버리지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내 수익률을 변화를 시키구나. 수익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위험이라는 게 맨 처음에 투자에 있어가지고 뭔 뜻이냐고 말을 할 때, 내가 장래에 그냥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 가지고 현재 소비를 희생하고 교환하는 거잖아요. 장래 불확실한 수익인 거예요. 이게 불확실한 거. 우리 지금 당장 내일이 뭔 일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앞으로 10년 뒤, 1년 뒤, 15년 뒤 어떻게 알아야 몰라. 그게 위험인 거예요. 그게 위험. 근데 그게 위험인 건 대충 알겠는데 그렇게 뜬구름 선택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줄 수 있어? 그 방식을 보는 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거예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기본적으로 간단해. 만약에 수익이랑 위험이랑 원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놈이랑 수익이랑 위험이 조금씩 계속 좀 다를 수가 있어. 만약에 수익이 다 똑같은데 위험이 좀 천차만별이야. 그럼 어떻게? 위험은 낮은 놈을 고르고, 위험이 똑같은데 수익이 조금씩 달라. 그러면 위험은 거기서 제일 높은 거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예요. 이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야. 자, 근데 그런 데 있어가지고 원래 위험을 측정하는 건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이건 좀 이따 좀 설명하도록 하고, 위험의 그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이 당연한 원리를 통해 가지고
위험이라는 걸 측정을 해서, 근데 그 종류들이 뭔데? 우리 종류는 되게 많죠. 우리 코로나, 아니면 전쟁, 아니면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종류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사업을 펼쳐가지고, 내가 부동산 회사를 갔다가,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갖다 개업을 했는데, 거기서 오는 이것저것 사업 리스크들이 많은 거지. 그 종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위험을 이런 식으로 보는지도 알겠고, 이런 종류들이 있는지 알겠어. 그럼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까? 그 관리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게 민감도. 내가 이것저것 사업 아이템 같은 거 있는데, 이랬을 때 좋았을 것 같고, 저랬을 때 안 좋았을 것 같고, 이렇게 민감도를 분석을 하는 게 있고, 내가 이것저것 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좀 위험이랑 수익이랑 이렇게 다 좋게끔 해가지고 다 여러 개를 만든 결과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만들어진 지표 같은 게 포트폴리오. 그런 그 민감도랑 포트폴리오 같은 거는 결론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자, 위험이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이런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통해 가지고 위험이라는 걸 측정을 하고, 그 위험의 종류들은 굉장히 다양하구나.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다른 것 때문에 다른 뭐 종류들을 가지고 위험을 관리를 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하고 위험은 넘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할인법. 시간에 따라서 그 고려를 해준다는 게 할인법을 하잖아요. 그 할인법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그 제일 중요한 거 이것만 원래 알고 있으면 돼요. 수익과 비용을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분배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할인법 방법이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본질은 얘네들은 똑같은 거예요. 수익과 비용을 서로 어떤 식으로 보는 거에 따라서 차이인 뿐이에요. 자, 그 할인법에서 그 수익과 위험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순현재 가치, NPV, 그리고 수익성 지수, BI,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 IRR,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할인법이라는 게 시간에 대해서 고려를 한 거라니까, 시간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데 일정 패턴들이 한 6개 정도가 있어요. 6개 정도. 그걸 6개수라고 한다. 6개수. 이거에 대한 설명은 좀 더 복잡할 수 있으니까, 자, 다음에 좀 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강의, 좀 더 구체적인 강의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할인법이 있어가지고 이런 할인들이 있고, 6기수를 통해 가지고 그걸 세분화하구나. 마지막으로 계산 문제를 하잖아요. 뭔가 조금 할인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좀 직관적이고 좀 빨리빨리 나올 수 있는 비할인, 비율 분석법, 이거에 대해서 보고 마지막에 계산하는 일기 현금 흐름,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투자 파트는 끝이 나요. 투자 파트에 있어가지고 목차 정리 끝이 나고, 이제 금융 파트로 볼게요. 금융 파트. 금융 파트에 있어가지고 처음에 내 돈 쓸까, 네 돈 쓸까,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잖아. 분류를 했었으니까 은행 입장에서의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수익을.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하는데, 이자 장사를 하면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내가 한 10년, 20년, 그렇게 꾸준히 갖고 있는 그걸 통해가지고 이 현금 흐름이라는 걸 만들어내거든. 현금 흐름을 어찌 보면 우리한테 가져온 거야. 우린 거기 계약을 한 거니까. 근데 그 계약을 얘네들이, 이거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꾸준히 받긴 받는데, 나 지금 당장 돈 투자해가지고 뭐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걸 팔아버리는 거야. 어떻게? 그거를 파는 걸 이동화를 시켜서 판다고 말을 한단 말이야. 은행이라는 곳이 SPC, Special Paper Company, 이런 증권사에서 이런 이 유동화 전문 회사에 가서 팔아버리는 거야. 우리 이런 현금으로 갖고 있는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있는데 너한테 팔게. 너 나한테 돈 좀 줘. 그러면 그게 돈이 되는 거 아니까 얘네들 사가요. 그럼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유동화 전문 회사들이 사가면 어떠냐? 그걸 바탕으로 그 수익을 자기들이 어느 정도 먹고, 우리 이런 상품 갖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한테 투자할래요? 그러면 돈이 꾸준히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팝니다. 그걸 유동화 제도라고 해요. 유동화 제도. 마지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은행이 수익을 올렸으면 은행도 위험이 있다잖아요. 근데 여기서 위험은 은행 입장에서 고정금리 기준에 했을 때 위험이에요.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고정금리니까, 고정금리라는 거는 금리가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우리가 흐르면서 어떻게 될지, 물가 같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를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위험에서 나오는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위험. 그래서 금융 파트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돈을 빌릴지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의 수익, 유동화, 그리고 그 은행 입장에서의 고정금리 기준 위험을 보면 끝이 나요. 끝이. 자,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었으니까
은행한테 이제 돈을 빌려 가잖아요. 돈을 빌려 가는데 그 방식이 여러 개가 있대죠. 그게 대출 규제인데 그 대출 규제가 부동산 가격을 담보로 내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수익 아니면 부동산 수익 같은 걸 기준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대출 규제가 LTV라는 게 있고 DTL라는 게 있고 DSR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더 세부적인 거니까 목차 다음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대출 규제라는 게 있다. 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돈을 갚아 나갑니까? 원리금 방식이나 원금 방식으로 갚아 나갑니다. 아, 이건 우리가 알겠어. 근데 얘네들이 이 상환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뭔가 조금씩 좀 특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들을 비교를 할 거예요. 비교. 아, 상환에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돈을 빌릴 수 있는데 그래서 원금이나 원리금 방식으로 갚아 나가구나. 마지막으로 얘네들 어떤 식으로 비교할 수 있는지 방식 비교해보자. 이러면 상환이 끝이 나요. 자, 마지막 개발, 그 회사예요, 회사. 이 금융 파트에 있어서 회사.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거는 말 자체 뜻이 있어요. 말 자체. 봐봐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프로젝트라는 사업에 파이낸싱, 돈을 빌려준다. 이게 보통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조그만 돈을 가지고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다 투자를 통해가지고 야, 여기에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건지 다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고 하니까 혹한 사람들한테 같이 이렇게 끌고 가서 여기에 사업을 한다는 거야. 사업을 한다는 거.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돈이 부족해요. 근데 돈이 부족한데 이 사람은 이미 빌릴 만큼 다 빌렸고 투자자한테 빌렸고 더 이상 빌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한테 이 사업이 굉장히 좋고 효능 이런 걸 보여주면서 어떻게든 돈을 더 빌려오는 거예요. 그걸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계획, 이 사업에 관련된 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 돈을 빌리는 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있고, 그 부동산이라는 게 덩어리 되게 크고, 뭐가 좀 비싸기도 비싸고, 그리고 얘가 좀 뭐가 좀 안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이거를 좀 유동적으로, 좀 더 뭐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끔 만들 수 없을까라고 만들어진 게 리치인 거지, 리치. 그래서 그 관련된 리치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할 거예요. 리치 관련된. 그리고 뭐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상태로 이제 복지 관련된 주택 연금 이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금융 파트에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해를 하고 상환을 하고 회사 등을 받는 게 끝이 나요. 끝이 나. 자, 마지막 투자에 있어서 개발을 봅시다. 개발. 우리 아까 전에 개발을 본다 있어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뭔가 조금 여기 좀 뭐가 뭐 있으면 좋을까 처음에 생각했다가 야, 이거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그 계략적으로 처음에 생각하는 걸 시장 연구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야, 그래서 이거 얼만데? 라고 구체적인 그 가격이 나오는 게 의사결정 연구예요. 의사결정 연구. 자,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린 돈을 벌 겁니다. 누가 만들까? 공룡. 이게 국가에서 만들면 공룡 개발이라고 하고, 우리 민간인이 만들면 민간 개발이라고 하고, 국가랑 민간이랑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뭐가 좀 일이 일어나면 민자 사업이라고 해요. 민자 사업.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뭐 마케팅을 하는데 갖다가 팔아야지.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그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누구를 기준으로 마케팅을 할 거냐. 우리가 파는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물건 같은 걸 파는 입장에서 설명을 할래? 아니면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 마케팅을 할래? 그거에 대해서 갈리고, 마지막으로 관리는 내가 할까? 아니면 누구한테 맡길까? 아니면 같이 할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부동산 투자 파트에 있어서 공부가 끝나요. 이러면 목차 공부가 끝이 나. 여기서 더 이상의 목차는 없어요. 자, 좀만 쉬었다가 정책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